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12일 여의도 펀드메이드 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아침에 눈을 떠봐도 여전히 빨간 글씨보다는 10% 정도 글씨가 눈에 확 들어요. 미국은 또 색깔이 반대니까 다행히 이제 다우지수가 플러스로 돌아서는 오랜만에 빨간불이 켜지는 그런 모습을 봤는데 여전히 나스닥하고 S&P 500은 푸르딩딩 한 대 얻어맞은 모습이 그대로 나온 아주 좀 뭐랄까 그 실망감 오늘은 반등을 해주겠지 이러한 것들을 기대를 하고 잠자리에 들었었는데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여전히 실망감이 우리의 머릿속을 지배하는 무거운 아침입니다. 이젠 데드캣 바운스라도 좀 나와야 되는 게 아니냐. 이거라도 이제 손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럴 정도로 수급이라든지 모든 경제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 처한 그러한 한 주를 보내고 있습니다. 네, 내일 이제 CPI는 우리나라 시간 14일인데 이 고비만 잘 넘어가면 최소한 데드캣 바운스 정도는 충분히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좀 희망을 가져봅니다. 여러분 너무 콧바트리거나 너무 의기소침해 있지 맙시다. 이럴 때일수록 정신 똑바로 차리고 견디셔야죠. 방법은 없습니다. 지금 매도의 시기가 아니라 견디는 시기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자, 서로 우리 손잡고 이 악물고 이 어려운 시간을 함께 견딥시다. 자, 오늘 시장 분석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금일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여전히 반도체 규제에 대한 어제 이제 아시아 시장, 유럽 시장이 박살이 나면서 미국 시장도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는데 반도체 관련 지수가 종목에 따라 편차는 있지만 다시 하락하면서 하락의 원인을 제공을 했습니다. IMF가 또 이제 내년에 세계 경제 전망을 이제 낮췄죠. 근데 IMF가 항상 맞는 건 아니니까 우리가 그냥 이쪽 귀로 닫고 이쪽 귀로 흘러버리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년을 전망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 같아. 아무도 없습니다. 일단 부정적으로 경고를 했습니다. 여기에 금리가 다시 상승하며 시장에서 일시적으로 미국식 국채 10년짜리가 4%를 치고 올라오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오늘 성장주들에게 악재로 작용을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듭니다. 여전히 모레 CPI 우리나라 시는 모레인데 CPI 발표될 까지 시장은 정중동이 아니라 하락할 확률인데 이건 정중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네, 불안한 모습이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한국 시장이 소폭이나마 반등할 수도 있다. 네, 30년 펀드 매니저 감이 오늘 정도면 한국 시장은 살짝 돌아설 수 있는 글로벌 시장에서 항상 한국 시장이 제일 먼저 돌아서지 않습니까? 오늘 장이 열리면 뭐 장 초반에는 좀 얻어맞을 수 있지만 장 중후반으로 갈수록 한국 시장이 그나마 뭔가 좋은 소식 혹시 뭐 또 정한기금이 들어온다든지 일시적으로 또 뭐 공매도를 좀 일시 제한을 해준다든지 이런 뭔가 그 조치 모멘텀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지금 팔 때가 아니라 견뎌야 될 때다.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예상을 해보는데 오늘은 소폭이나마 반등을 할 가능성 이것을 믿으시고 잘 견디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 주가 추이를 하면 다우는 0.14 모처럼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네요. 다우는 나스닥은 1.28% 하락을 했고요. S&P 500은 0.75%. 제가 장을 잘 때가 저녁 1시였는데 이때는 장이 플러스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반등을 하겠지 하고 기대만을 가지고 4시에 눈을 떴는데 폭 나가는 모습을 목도를 또 했습니다. 아주 어려운 시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나마 다우가 플러스로 전환을 했다. 여기에 좀 위로를 좀 가지시기 바랍니다. 오늘 글로벌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2.9에서 2.7% 하향, 한국도 2.1에서 2.0%로 하향. IMF는 최악은 아직 오지도 않았다. 내년이 세계 경제가 침체, 또 자국의 경제가 침체처럼 느껴질 것이다. 본격적으로 이제 체감할 수 있다는 체감이 다가올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이달리오가 퍼펙트 스톰이 오는 중이다. 향후 5년 동안 수익률은 저조할 것이다. 뭐 이렇게 예언을 했네요. 근데 뭐 이 모든 것들이 맞는 거 보셨습니까? 우리가 올 연초에 시작할 때 올 연말에 미국 페드가 기준금리를 4%까지 넘겨서 올릴지 누가 알았습니까? 아무도 몰랐죠.
네, 이러한 것들 그냥 전망이다. 이들이 사용하는 메소달로지, 논리, 로직을 보는 거지. 이들이 토해내는 숫자에 현혹되면 안 된다. 이들은 항상 틀리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믿지 않습니다. 어제 LG 엔솔이 플러스로 딱 버티고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제 주말에 쉬면서 LG 엔솔은 좀 그러나마 플러스로 쓸 수 있을 것이다. 50만 원 이하에는 매도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쓰면서 한 종목 딱 올렸는데 어제 올라가는 걸 보고 참 기가 찼는데 LG 엔솔하고 혼다가 합작한 미 배터리 공장을 OI주에 확정을 했다. 바이든이 뭐 바로 반응을 하네요. 오, 축하한다. 나의 승리다. 우리들의 승리다. 다 자기 공적이다. 이 모든 게 지금 중간 선거에 맞춰져 있는 거죠. 미국이 한국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풀어주는 것은 중간 선거 이후에 협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는 아무것도 해줄 생각이 없는 것 같아요. 미국이 오펙 플러스 감산을 주도한 사우디에 대해서 관계를 재검토하겠다. 두 나라 사이가 이제 완전히 벌어지는 거죠. 네. 중인민은행이 환율 급등락 확실히 억제할 것이다. 네. 이렇게 해야만 좀 위안화가 안정을 차지하고 원화도 안정을 찾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은데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실질적으로 좀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메타가 신규 VR 기인 메타 퀘스트 프로를 공개했습니다. 네, 가격을 대폭 인상을 했네요. 오늘 VR, AR 관련된 어떤 종목들은 살짝 가격이 올라가거나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여지는 남겨져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이 잘 나가다가 이렇게 한 대 얻어맞은 것은 영국 BOA 총재인 벨리라는 사람입니다. 앤드류 벨리라는 총재가 뭐라고 하냐면 시장 개입이 예정대로 곧 끝날 것이다. 14일이죠. 네, 이 말을 하면서 시장이 급락을 했죠. 네, 앤드류 벨리 회장이 이제 BOA에 의존을 하지 마라. 너희들 스스로 문제를 좀 해결을 해라. 이 이야기로 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곧 끝낼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의 장이 무너졌습니다. 파운드 약세, 파운드 금리 상승, 미국 금리 상승, 결국 앤드류 벨리 BOA 총재의 발언이 오늘 하락의 주범이었다. 이렇게 평가도 해볼 수 있습니다. 미국 달러 지수는 0.12% 상승하며 113.28, 다시 킹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미국 국채를 한번 봅시다. 2년짜리는 어제 6bp 상승해서 4.3141. 미국 10년짜리 금리는 일시적으로 4%를 돌파를 했지만 다시 좀 내려오면서 3.937, 5.2% 상승하며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그동안 이렇게 안정을 찾아가던 미국 국채 10년짜리가 다시 상승으로 돌아서는 그런 모습. 미국 국채 10년짜리는 모든 것에 자산을 배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런 것들이 향후에 기업들의 실적에 큰 부담을 작용하는 거죠. 이제 채권 발행을 할 때도 과거보다 2배 더 많은 금리를 줘야 하는 그런 상황.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전망을 해봅니다. 네, 영국 국채 10년짜리도 네, 3.6bp 상승하면 4.475. 영국 국채는 10년짜리는 제가 5%를 한번 찍을 것 같다. 이 이야기를 여러 번 했죠. 이제 가장 안정적인 선진국들이 지금 문제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탈리아, 영국, 독일 이런 것들이 지금 의외로 지금 이머징 시장은 잘 버티거나 지금 이제 문제가 드러나지 않고 선진국이 워낙 문제가 많으니까 유럽 쪽으로 시각이 가 있는데 이게 끝나면 이제 이머징 시장에서도 뭔가 툭툭 튀어나와서 누가 쓰러지거나 큰 자본시장에 문제를 일으킬 확률이 높을 그런 가능성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또 무서운 면이 있습니다. 네, WTI는 다시 90달러 아래로 내려왔는 89.17 경기 침체의 모습이 크게 반영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볼 수 있네요. 90달러 올라갔던 WTI가 다시 89달러로 안정을 찾는 것은 그나마 다행인데 빨리 80달러 초반대로 내려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애플은 오늘도 하락은 1.03%, 138.98달러. 테슬라도 2.9%. 뭐 생각이 트위터 전쟁을 왜 또 다시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테슬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니콜의 그다음에 앨런 머스크의 트위터를 다시 사겠다는 그런 것들 이것들을 하면은 당연히 돈을 없으니까 돈을 팔아야죠. 다시 테슬라를 시장에서 매도를 할 그런 확률 이런 것들이 가격에 지금 녹아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모습으로 200달러가 깨지면 또 사야죠. 사서 또 300달러 근처에 파는 250달러 근처에 파는 왔다리 갔다리 장세가
투자 전략이 오히려 테슬라에게는 맞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어제도 다행인 것은 반도체주 중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나 상승해서 이 말은 중국발 뭡니까? 중국발 이제 반도체 장비라든지 이런 것도 수출을 제한을 하면은 결국 Q가 줄지 않습니까? 네. Q가 줄면은 결국 시장은 시간의 차이가 있지만은 P가 상승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반도체가 지금 바닥을 지나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리고 미국에서 장사를 하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회사들은 오히려 더 긍정적이지 않나. 이런 의미로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5%나 치고 올라가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이제 관심이 쏠린 거죠. 삼성전자도 Q를 줄일 것이다. 그럼 P가 올라가는 그러한 양상. 이러한 양상. 하지만 우리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는 중국에 공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접적인 피해도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일단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상승해서 올라오는 것은 그나마 P가 올라갈 수 있는 반도체가 마지막 그 데스밸리 죽음의 계곡에서 턴어라운드 하는 그 초창기의 모습이지 않겠나. 저는 이제 그렇게 보면서 나름대로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지금 외국인들이 코스피를 지속적으로 플러스인데 전 삼성전자만 사는 거죠. 네.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바닥이라고 판단하는 그런 글로벌 IT 자금들이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SK 하이닉스를 집중적으로 사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분석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랑한 엔비디아는 0.72% 하락하면서 115달러. 엔비디아 이러다 100달러 깨지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제 그래도 꾸준히 이 정말 바닥이다 생각하고 사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중에서 중장기적으로 5년 이상 자기 미래 노후 대책이라든지 가족들 예금, 뭐 자녀들 예금, 엔비디아나 미국 쪽에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 괜찮습니다. 사야 됩니다. TSMC도 5.95% 하락해서 63달러. 어제 대만 증시가 우리나라 증시와 함께 난리가 났네요. 4% 이상 하락하는 그런 모습. TSMC가 5.95%가 빠졌으니 뭐 말할 것도 없죠. TSMC가 대만 증시에서 30% 이상을 차지한다고 그러죠.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4.53% 앞에서 이야기를 했죠. 메타 플랫폼스는 4.24% 하락했습니다. 노블록스도 3.39. 노블록스에 대해서 비중 축소, 바크레이즈가 비중 축소 의견이 나왔는데 이제 나이 연령대별로 침투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인다. 이런 이야기로 장내 성장성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전망을 하면서 노블록스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19,000달러가 깨질란 말할 정도로 지금 하락해서 내려왔네요. 다시 18,000달러에 내려오면 사서 21,000달러에 팔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금일 시장 전망 한번 봅시다. 이제 저는 오늘 약간 상승으로 봤던 이유는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어제도 1966억이나 사요. 우리나라 이제 금융투자는 증권사들이 2,946억을 파는데 연기금 다음에 외국인들이 사는데 이건 주로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삼성전자에 집중적으로 돈이 몰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봐서 오늘 코스피는 그렇게 지수 자체적으로는 빠질 것보다는 살짝 플러스가 될 확률, 이 부분을 저는 뭐 배팅을 해봅니다. 예, 문제는 코스닥인데, 코스닥 어제 외국인들 621억이나 갖다 냈다 팔아버렸죠? 연기금이 살짝 바닥이니까 사는 모습, 이러한 모습인데, 저는 오늘 아마 연기금 풀, 그렇죠? 네, 연기금 풀, 뭐, 이런 것들이 좀 국가 자금들이 좀 들어올 확률, 그렇죠? 증안기금이죠. 갑자기 생각나 증안기금. 다음에 오늘 정도 빠지면 정부가 이제 공매도에 대한 일시 중단 금지 조치를 좀 취할 확률도 좀 있어 보이는 거 이런 것들 가능성이 둘 중에 조치가 하나만 나와도 시장은 확 기술적 반등 정도를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오늘 한번 시장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빠지면 조치가 나올 것 같고 오늘 다시 살짝 반등해서 자생의 힘을 올라오면은 이 두 개의 증안기금하고 공매도 금지는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의 하락 강도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도는 뭔가 나올 것 같다. 그러한 또 촉도 좀 세워보고 싶네요. 저는 헤지펀드를 참 오랫동안 운영을 했는데, 네, 헤지펀드를 운영해 본 결과는 항상 10월, 11월로 갈수록 이제 자기 포지션을 줄이죠. 1년 동안 자기가 했던 그 농사를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시장에서는 미국의 헤지펀드들은 롱으로 많이 터진 거죠. 이제 숏으로 반대로 숏으로 집중 매도를 치면서 숏으로 롱으로 터졌던 1년 농사의 손실을 리커버리하는 그런 기간이다.
이 소시오 10월 달 내내 제가 봤을 때는 수급의 지루를 이룰 것이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10월이 지나고 11월에 다시 반대로 뒤집어서 환매수하면서 장을 마감할 확률. 또한 연기금이고 뭐고 연말에 자금을 거의 투자자를 잘 하지 않죠. 물론 그 전에 이제 자금을 쓰지 않고 올해 연말까지 써야 될 자금이 남아있는 연기금이라면 자금을 투자해서 쓸 수는 있지만 그렇게 많은 자금이 남아있지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수급 측면에서 시장을 받칠 만한 요인은 없다. 오히려 지속적인 시월 내내 매도로 두들겨 맞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데 문제는 이게 뭔가 트리거가 걸려서 반대로 환매수가 쏟아질 수 있는 그 트리거가 필요한데 그 트리거가 바로 연준의 긴축 강도에 대한 연준 피벗 살짝 정상화시키고 경제도 좀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가 이런 발언들이 필요한데 현재 상황으로는 11월 첫째 주에 아마 연준 회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때까지는 전혀 그 가능성이 없다. 시장 자생적인 힘에만 모든 것이 달려 있다. 이런 것들이 참 시장을 어렵게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뭐 주저주를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어느 정도는 한국 시장에서 지수 측면에서는 반등이 나올 것 같다. 특히 코스피는 플러스로 돌아설 확률이 높아 보인다. 문제는 코스닥인데 어제 그렇게 많이 두들겨 맞았던 개별 종목들이 오늘 과연 장 초반에 반등을 해줄 것인지 해주고 지속적으로 유지성이 있을 것인지 이런 것들이 의문은 든다. 하지만 약보합이라는 보합선에서 움직일 확률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는 않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방법은 없습니다. 견디셔야 됩니다. 지금은 매도의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 시장을 요약을 마쳐야 되겠네요. 여러분 매일 터지고 저는 어제 정말 아예 시장을 아예 안 봤는데 모처럼 그동안 책을 집필하려다가 던져버린 책을 쓰고 있는데 이렇게라도 뭔가 다른 것에 집중을 해야만 이 시장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모두 치면서 우상향 거래를 잡아라 제 책의 제목인데 이게 집필을 했다가 너무 어렵게 썼다 해서 뻐꾸를 당했는데 다시 좀 고쳐가지고 이번 기회에 공부도 하고 책을 하나 집필을 해볼 생각입니다. 여러분도 이제 뭔가 하나의 시장이 어렵고 힘들 때 집중해서 뭔가를 해보면서 이 어려운 난제 시장을 좀 견디는 그러한 자기만의 노하우를 잘 찾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환절기입니다. 감기 걸린 사람이 되게 많고 또 주위에 의외로 또 코로나에 걸린 친구들이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물론 이제 치명률은 낮아지지만 이럴 때일수록 꼭 자기 건강관리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힘냅시다. 힘내고 즐거운 모습으로 오늘 살짝 반등해 주길 바라고 내일은 또 미국 시장이 반등을 해주고 그렇다면 또 이 위기를 극복하면서 어느 정도 터졌던 것들을 리커버리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을 상상을 해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